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은 후 여유 있게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벨소리가 울립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등산 가방까지 들쳐매고 있던 모습이 평소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등산 가세요? 라고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그래, 등산 가자. 너랑 나랑 둘이서. 어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지금요? 라고 묻는 제 말을 듣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빨리 챙겨 입어라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 저 등산 안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해버렸는데요. 나도 등산 안 좋아해. 근데 오늘은 꼭 가야겠구나 라고 고집을 피우시네요.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아하니 생각이 확고해 보여서 제가 싫다고 해도 결국 끌고 갈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욕실에서 대충 씻고 나왔는데요. 저를 보던 시어머니가 화장은 안 하니? 라고 묻습니다. 화장은 왜요? 등산하는데 화장을 왜 해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래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가야지 라며 저를 억지로 화장대에 앉힙니다. 그렇게 저는 잘 하지도 않는 화장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가 배낭 하나를 메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어머님, 배낭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고는 배낭을 살짝 들어봤어요. 맙소사, 배낭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 배낭을 보며 어머님, 도대체 배낭에 뭐가 들은 거예요? 라고 놀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냥 이것저것 라고 말을 하고는 급히 배낭을 가져갔죠. 어머니, 안 되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걸 메고 등산을 어떻게 해요? 도대체 뭐가 들은 거예요? 라고 물으며 배낭 안을 보려고 손을 뻗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며 배낭 안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참 이상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은 제가 했고 시어머니는 목적지가 포천이라고 했는데요. 포천이요? 무슨 산인데요? 라고 묻던 제게 시어머니는 산 이름은 모르는데? 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 산을 왜 모르세요? 산 이름도 모르는데 등산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는 주소는 잘 적어놨어. 이거대로 치고 가거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주소를 보여줬어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저는 시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주소를 내비에 입력했고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핸드폰 속의 사진을 몇 번씩 쳐다보고는 했는데요. 어머니, 그 사진은 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황급히 핸드폰을 감추며 현영아, 거기 가면 김치말이국수라고 아주 맛있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서 점심도 먹고 올까? 라며 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름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현영이 우리 예쁜 현영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시어머니와 저를 모녀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부름이 싫지 않았기에 아니 오히려 너무 좋았기에 그냥 기분 좋게 듣고만 있었어요. 현영아, 창문 좀 열까? 바람이 시원할 것 같구나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요. 아유, 좋구나. 우리 현영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니까 좋네 라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거나 하면 절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말을 너무나 예쁘게 하는 천사 같은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도란도란 수다도 떨면서 어느새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러 왔다기에는 무언가 조금 이상했는데요. 차를 동네 어귀에 주차하고 걸어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가방 제가 들게요. 그거 너무 무거워서 그러다 어머니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가자 그랬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서 금방 갈 거야. 그럼 제가 조금 나누어서 들게요. 그렇게 해도 고집센 시어머니는 현영아, 얼른 올라가자 라며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걷는 시어머니를 보며 문득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엄마도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현영아, 여기 기억 안 나니? 라고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여기요? 혹시 제가 아는 곳인가요? 너 어릴 때 여기 몇 번 왔다고 하던데 너희 이모가 그러던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는 핸드폰 사진을 또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전 시어머니 말에 문득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처럼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여기서 한 15분쯤 올라가면 큰 밤나무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잘못 올라왔나? 라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이 말을 하면서 잠시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셨는데 저기인가 보다. 찾았어. 라고 말을 하더니 걸음을 재촉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급히 따라왔는데요. 시어머니는 핸드폰 사진에 집중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현영아, 여기다. 여기야. 봐라. 여기 맞지? 라며 그제야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무덤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비석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사진하고 똑같은데요? 라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는 옆에 있던 비석을 자세히 봤는데요. 비석을 보다가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어요. 비석에는 현영이 은영이의 엄마 김지원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며 제가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라며 목이 맨 채로 물어봤는데요. 애미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냐. 사돈이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 무덤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몸이 많이 약했다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한동안은 아주 어릴 때 외가 식구들과 아빠와 함께 이곳을 가끔 왔었다고 하는데 워낙 어릴 때 일이고 아빠가 재혼을 한 뒤로는 그저 잊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새어머니는 질투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렇게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던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현영아, 엄마가 니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건 알지? 눈을 감기 전 묘비에 너희들 이름 3글자 새겨달라고 했다더라. 말을 하고는 시어머니가 엄마의 묘를 바라보며 사부인, 그런 젊은 나이에 어린 두 딸을 두고 어찌 가셨소? 어때요? 우리 현영이 이쁘죠? 아주 예쁘게 잘 컸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시면서 한동안 무덤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사돈이 딸기와 사과를 참 좋아했다더라. 그리고 나물도 좋아했다고 하더구나. 라는 말을 하며 딸기와 사과 그리고 나물 3종류까지 꺼내서 접시에 가지런히 담았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음식들을 무덤 앞에 놓아두고는 오늘 엄마 생신이라더라. 어서 절하렴.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을 했는데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엄마 묘지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여기 말이냐? 왜 니들 이모 있지 않니? 그 이모한테 물어봤지.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했고 이모요? 종로 이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래, 그 이모 말이다. 라고 짧게 말을 하고는 캔커피를 한 잔 따르시더니 조용히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모 말이 엄마가 커피도 아주 좋아했다더라. 근데 아주 달달한 커피를 좋아했다는데 사부인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라고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너네 결혼할 때 너희 이모한테 전화가 한 통 왔었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 전에 이모를 찾아갔었어. 그때 이모가 네 남편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더구나. 그리고 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되냐고 물어왔고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아라는 짧은 단어가 새어나왔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했죠. 그렇게 너희 이모를 만났어. 그런데 이모가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 가슴이 아파서 아주 혼이 났다. 새엄마 눈치를 봐야 해서 이모랑 잘 만난지도 못했다며 가끔 학교 앞에 찾아가고는 했다고 하던데 니들한테 용돈이라도 줄까 해서. 근데 그것마저도 라고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목이 맨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이모가 저희를 가끔 챙겼어요. 한 번은 동생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피자랑 햄버거 같은 거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주시면서
현영아, 나중에 은영이 먹고 싶은 거 사줘. 알았지? 라고 하셨고, 새엄마한테는 이모 만났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되라고 다시 입단속을 시켰지만, 집에 도착하니 새엄마가 우리에게 어디 갔다 온 거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잔뜩 겁을 먹은 동생이 다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새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새엄마와 아빠 얘기를 술술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쟤네 이모라는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수록 애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이모란 사람 애들이랑 나랑 사이 안 좋게 하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야 하면서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런 새엄마에게 아버지는 뭘 그렇게 말해 이 사람아. 그래도 이모인데 조카들이 보고 싶었겠지. 핏줄이 땡긴다는데 어떻게 막아. 내가 처제한테 주의 줄게 라고 말을 했죠. 새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뭐? 처제는 누가 처제야? 당신 처제는 이제 내 동생뿐이잖아. 당신 말하는 게 웃긴다? 지금 당신 만나서 누가 개고생하는데 당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들은 동생과 제가 있던 방까지 고스란히 들려왔는데요. 그런 새엄마의 목소리에 동생과 이불 안에서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빠가 이모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모가 다시 학교 앞으로 찾아왔는데 현영아, 이모 전화번호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우리 현영이는 이제 다 컸으니까 잘 알아줄 수 있지? 라고 제게 말을 했고, 이모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모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현영아, 꼭 크면 이모한테 연락해. 그때는 괜찮을 거야. 이모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은영이랑 네 몸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라고 말을 하며 가셨어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이모의 전화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모는 제게 남은 유일한 우리 편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본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시절에 새엄마가 몹쓸 짓을 할 때마다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울곤 했어요. 그것도 새엄마 몰래 해야 해서 참아야만 했죠. 제가 대학교에 가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모에게 비상금을 조금 맡겼다고 했어요. 본인이 병에 걸린 거 알고 난 뒤부터 아빠의 재혼도 예감했고 저희가 구박받는 상황도 예견하셨던 건지 맨날 눈물바람이셨대요. 그래서 이모한테 통장이랑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와라 부탁하면서 이모 손에 그것들을 꼭 지워줬다더라고요. 아이들 커서 결혼할 때 보태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부 시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이모는 저희가 눈에 밟혔겠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앞에 나서주지 못했어요. 제 결혼식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지켜봤죠. 그것도 저 몰래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가족끼리 사진을 찍는 차례가 되었는데 저 멀리서 이모가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겠거니 하는 위치에 몸을 숨긴 채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는 이모의 모습이 순간 제 눈에 들어왔고 전 드레스를 입은 채 급히 이모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다가가니 이모는 놀라서 급히 도망가려고 했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모라고 불렀지만 이모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가만히 다가와 안아주신 분은 저희 시어머니셨죠. 이모는 항상 우리에게 엄마 대신이었으니 결혼할 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셨던 것 같았죠. 그런 이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잠시 옛 생각에 빠지자 니들 이모가 니들 생각을 참 많이 하더구나.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꼭 잡고는 우리 현영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혼수 부족한 것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더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간절한지 내가 목이 다 메었어. 그렇게 이모랑 나랑 친해졌지. 이모랑 내가 성격이 아주 닮아있더라고. 지금은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으셨죠. 네 이모가 그동안 니들 엄마 산소를 계속 찾아와서 지켰더구나. 그런 니들 이모 말을 듣고 내가 산소 위치를 물어봤어. 이제부터 우리가 지키겠다고. 이모가 처음에는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더구나. 너희 엄마가 드디어 니들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사진을 받아서 찾아온 거란다. 이제부터 사부인 제사도 우리가 지내자. 라고 말씀하시며 시어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치 엄마가 옆에 있다는 듯이 사부인
은영이 말입니다. 은영이 결혼할 때도 제가 잘 챙겨보낼 테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은영이도 같이 데리고 올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곧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생 결혼식 때 정말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거든요. 동생이 결혼하는 시기에 저희 친정이랑 인연을 끊었거든요.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사고를 정말 많이 치고 다녔는데 돈을 좀 모으려고 하면 새엄마가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렇게 가지고 가면 입을 싹 닦았는데요. 제가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새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네 남동생인데 그거 꼭 받아야겠니? 라며 짜증을 다 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었네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새엄마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새엄마와 대판 싸운 적이 있었죠. 남동생이 하다 사기까지 쳤는데 그게 걸려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제가 거절을 했고 새엄마는 펄쩍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때마침 시어머니가 반찬을 주겠다며 우리 집에 오셨었던 날이었죠. 집이 가까워 자주 오시거든요. 엄마 정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무척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다고 했는데 새엄마 때문에 보지도 못했고 와서 배를 누르셨다는데 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집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안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마침 새엄마가 제 뺨을 마구 때리고 쌍욕을 하며 소리치는 것을 보시고는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그런 새엄마를 밀쳐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우리 현영이한테 손만 대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라며 쓰러져 있던 새엄마에게 고함을 쳤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어디 감히 내 자식을 때려? 라며 다시 한번 말을 했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새엄마가 얘가 왜 당신 딸이에요? 내 딸인데!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새엄마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무슨 엄마가 딸을 그렇게 때려? 무슨 엄마가 그러냐고! 라며 다시 엄마에게 말을 했고 이봐요. 얘는 내 딸이거든요?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새엄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절대 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는 당신하고는 피가 안 섞였잖아! 라고 새엄마한테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랐던지 새엄마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가버렸는데요. 그때는 처음으로 친정에 돈을 주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 난리가 난 모양인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동생이 결국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된 모양이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항소를 해서 피해자들은 난리가 났다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기까지 치나요? 그렇게 친정과는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더 편해졌죠. 요즘도 가끔 새엄마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꿈을 꾸기는 하지만 일어나서 꿈인 것을 알고 안도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제 동생 결혼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우리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말하던 새엄마와는 너무 달라서 가슴이 아리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니와 엄마 산소에 자주 갔는데요. 갈 때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김치말이 국수도 꼭 먹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그렇게 해맑게 웃을 수가 없네요. 그런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밝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걱정 조금만 해도 돼요.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이모 사랑합니다.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